여러분, 전략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막상 전략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딱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의 진짜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테슬라나 삼성 같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비슷한 기술과 자원을 가진 다른 회사들은 고전할까요? 그 정답의 핵심에 바로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뭐냐면 전략이라는 단어가 사실 너무 흔하게 그리고 좀 뒤죽박죽으로 쓰이고 있다는 문제죠. 보통 전략이라고 하면 미래 예측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 전술 이런 것들이랑 막 섞어서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진짜 전략은 사실 이 모든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걸 제대로 알려면 역시 근본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프레드 챈들러라는 학자가 전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행동, 마지막으로 자원 배분,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케네스 앤드류스라는 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전략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거장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오늘 우리가 쓸 아주 명확한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전략이란 뭐냐? 바로 경쟁 우위를 만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어때요? 훨씬 명쾌해졌죠? 이제부터 전략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을 하나씩 깨부숴 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전략의 운영 효율성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996년에 경영 전략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마이클 포터가 정말 판을 뒤흔드는 주장을 합니다. 전략은 운영 효율성이 아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당시 수많은 기업들의 머리를 꽝 하고 때린 거죠. 이 둘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운영 효율성은 남들과 같은 일을 더 잘하는 겁니다. 반면에 전략은 남들과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전자는 결국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후자는 아예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포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세계 최고라고 불리던 일본 기업들을 향해서 전작이 없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엄청난 강점은 결국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효율성에 기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야, 이 예시 하나로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전략에 대한 또 하나의 거대한 착각의 벽을 허물어 볼까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헷갈리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많은 분들이 그게 그거 아니야? 하고 헷갈려 하시는 지점일 거예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한 설계도예요.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돈을 버는지에 대한 구조죠. 반면에 전략은 그 설계도 안에서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임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스타벅스, 커피빈, 피츠커피,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까지. 이들은 모두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커피라는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돈 버는 기본 방식은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싸우는 방식, 즉 전략은 완전히 제각각입니다. 스타벅스는 어디서나 똑같은 제3의 공간이라는 일관성으로 승부하고요. 커피빈은 독특한 차 메뉴로 차별화를 꾀하죠. 동네 카페는 우리 동네라는 끈끈한 커뮤니티를 파고듭니다. 보세요.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위에서 전혀 다른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죠.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큰 운동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다. 이렇게요. 자, 이제 오해는 다 풀었으니까 실제로 전략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뼈대를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전략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훌륭한 전략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첫째,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목표죠. 둘째,
어디서 싸울 것인가? 바로 범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바로 경쟁 우위입니다. 이 틀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맥도날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목표는 연간 10% 시장 점유율 성장, 범위는 전 세계 햄버거 레스토랑, 그리고 경쟁 우위는 바로 저비용이죠. 이렇게 목표, 범위, 경쟁 우위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명확한 전략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략이 무엇인지 정의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계획을 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성공하는 전략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 연구를 보면 승리하는 기업들의 전략에는 크게 4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방향성. 둘째, 경쟁의 판을 꿰뚫어보는 이해력. 셋째, 유리하게 게임의 규칙을 바꿀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호하고 효과적인 실행력입니다. 이 원리가 재밌는 게요. 꼭 회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개인에게도 똑같이 통합니다. 팝의 여왕 마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돈나가 당대 최고의 가창력이나 춤 실력을 가졌다고 할 순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시장을 정확히 읽고 자신을 어떻게 차별화할지 알고 누구보다 집요하게 실행에 옮기는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그냥 몇 가지 전략 분석 도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석을 넘어서 창의성과 혁신, 유연함을 더한 전문가적인 사고방식, 즉 전략적 사고 그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의 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현실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경쟁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내리지 않고 있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선택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바로 그곳에 당신의 진짜 전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